서가에 꽂힌 형형색색의 표지와 책 제목이 애서가들을 반깁니다. 유심히 살피다 마음에 맞는 책 한 권 골라 주말을 보내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최근 동네 책방이 골목에 생기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책이 집 앞에 도착하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동네 책방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격이랑 속도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가 이 공간에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 곧 마음이죠. 취향의 시대. 사람들은 책을 사는 공간, 그 이상을 원합니다. 책과 삶을 잇는 이웃들의 사랑방. 조예은 씨의 동네 책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키높은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선 동네. 좁은 골목길 안쪽으로 작은 책방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책방 오픈 시간은 책방지기 조예은 씨의 출근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랜 준비 끝에 지난해 9월 문을 연 책방은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이 있는 공간이라 매일 출근하는 일도 그녀에게는 행복한 일상. 서둘러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혼자 읽는 재미를 넘어 이웃과 함께 읽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선택한 길.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서점 주인이 되고 나니 같은 책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책방에서 번 돈으로 다른 새 책을 사는데 책 제목만 이렇게 훑어봐도 이게 다 내 거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이 책은 도대체 과연 어떤 주인이 가져갈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들고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 공간에 내가 운영하는 책으로 둘러싼 이 공간, 작은 공간에 발을 딛고 오는 모든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잊고 있던, 숨기고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꿈, 열정들을 지켜줄 수 있는, 다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책을 팔고 함께 읽자, 그런 공간이 되자. 뭔가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공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분주한 일상의 파도에 떠밀려 나를 돌볼 새 없이 살고 있진 않나요? 무한 경쟁 시대. 동네 책방은 책 그 이상의 것을 내어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책방지기의 북큐레이션은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녀의 책장에도 분명한 색깔이 존재합니다. 트렌드에 너무 치중되지 않도록 과거에 많이 오래된 책들에서도 좋은 책들을 지금도 찾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저희 책방의 책장의 고전문학, 그리고 지금 한국 젊은 작가분들의 대표적인 작품과 좋았던 것들, 그리고 이런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함께 읽으면 좋을 책에 대한 책들. 여기는 이제 제가 여성 작가들의 책을 최근에 이제 책방을 시작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관심이 많이 가서 여성 작가의 책들도 놓고 있고요. 이제 전공이 프랑스어기 때문에 프랑스 관련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좋은 친구가 되어준 책. 맞벌이였던 부모님은 주말마다 서점에 데려가 그녀가 읽고 싶은 책을 사주었답니다. 그러다 입시에 휩쓸려 한참 동안 책의 재미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 후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와 비정규직과 이직 등 불안정한 회사 생활을 경험한 예은 씨. 30이 되던 해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어렵게 취직한 회사였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며 그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아주 큰 회사였지만 회사만 믿고 내 명함과 지금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만 보고서는 평생을 살 수는 없겠구나. 뭔가를 나만의 무엇을 갈고 닦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들여다봤죠. 봤더니 항상 여행을 좋아했고요. 힘들면 떠났고 힘들면 책을 봤어요. 흔히 비교하는 성공의 잣대보다 예은 씨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저 그런 직장인으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 소리는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행과 책, 그녀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기반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2015년 1월 첫 번째 책이 출간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두 권의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작가 조예은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삶이 여행이고 여행이 삶이다. 각 여행마다 배우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삶에도 그 메시지를 삶에도 잊지 않고 해서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일상, 이 주변의 것들도 여행으로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여행의 한 장면처럼 그런 생각에 생활여행이라는 테마로 글을 쓰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여행이라는 테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산책과 그리고 독서였어요. 평범한 30대 여성이던 예은 씨가 책을 낼 결심을 한 것은 이야기가 가진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책을 읽고 마음을 움직여 작은 변화를 실천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작가에서 책방지기로 영역을 넓혔는데요. 그녀의 취향대로 꾸며진 책방으로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듭니다. 책을 고를 때 주고받는 대화는 책에 의미 있는 추억을 더하고 그 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한 책으로 기억될 텐데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갑니다. 이번에 이 까라마조프가도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저는 여기 걸로 읽었는데 이거 새로 이번에 나온 거래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거 뭐지 거는 안 사봤고 안 읽혀요. 저 읽었다가 중간에 좀 그만뒀어요. 그런 평이 많아서 하나 들로 많이 읽었어요. 책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데는 동네 책방만큼 매력적인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대형 서점은 정말 그냥 서점이니까 단지 그 서점이 주는 딱 그런 이미지라면 동네 책방은 마치 옛날 구멍가게를 가는 듯한 느낌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지고 또 그곳이 하나의 책이 되는 것 같아요. 추억이 되고 하나의 책이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2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싶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은 마음의 양식을 찾아 책방으로 향합니다. 오늘 책방엔 북토크가 계획돼 있는데요. 이 공간 지킴이로서 이렇게 저희 책방에서 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이러한 좀 많이 위축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버즈 책방을 지키는 책방지기 버즈 조예은이고요. 이 책이 델핀 드 비강 마음 시리즈라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원래 기획은 3권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너무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본인이 작가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말 세상을 그렇게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 아니고는 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소설을 읽거나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바라보는 방법. 그러니까 왜 소설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프랑스 작가 델핀 드 비강의 책을 번역가와 독자들이 함께 읽는 시간인데요. 번역가가 해석한 작가의 의도를 듣고 독자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작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다가갑니다. 함께 읽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교류의 장이 펼쳐집니다. 그 결이 맞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이는 장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책이라는 거 개체로 해서, 매개체로 해서 대화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문화적인 걸로도 주민들도 누릴 수 있고, 그런 점? 그리고 약간 여기가 동네 사랑방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책방이 있다라는 거는 지역의 문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이 하는 역할이 있고 책방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책방이 있다라는 거는 동네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책방이 없다면 오늘처럼 번역가와 독자가 가까이에서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가 가능할까요? 윤석헌 번역가와의 북토크는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오늘 출근길은 예은 씨가 평소 걷던 풍경과 다릅니다. 책방 오픈 시간도 미루고 가는 길.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뜸했던 모임. 지인들을 만날 생각에 설렙니다. 와 너무 멋지다. 이사 축하드려요. 얼마 전 이사를 마친 이곳은 그래픽 노블 전문 책방인데요. 대형 서점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책이 흥미를 끕니다. 전국 각지의 마니아들이 일부러 대전을 찾아온답니다. 그래픽 노블이라고 우리가 소위 만화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문학 작품이 이야기 풀어내듯이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풀어낸 장르인데요. 그 장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서점이라 네 평소에 이제 큰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책 그리고 저희 책방에서도 컨셉이 맞지 않아서 입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책들이 여기 다 있네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네, 이런 책도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저희가 대전에 있는 작은 책방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간 있었던 일이나 같이 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누고자 이제 모이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거의 못 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아주 어렵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됐고 아 지금 공급사 얘기하시는구나. 나 진짜 공급률이 그게 뭐예요? 저 진짜 네, 카톡 통화하고 다 이렇게 다 주시던데요? 그리고 월말 결산하고. 우리 리딩트리는 그냥 카드 결제예요. 카드 결제요. 반품이 되는 건 책에 진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만 반품이 되죠. 오더북은 반품. 오더북도 그냥 송인처럼 그냥 보내면 되는 건가요? 작년에 했던 그런 같은 처지에 있어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책방지기들. 책방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손님들에게 말하지 못한 내면의 고민들을 털어놓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동네 책방. 5년 동안 전국 각지에 약 500개의 책방이 문을 열 만큼 성품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현실에서 여유와 낭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되게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외로웠거든요. 근데 다 같이 모이면은 아무래도 공감도 형성도 되고 또 얘기도 잘 통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1월 달에 저희가 리뉴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좀 서점을 점검하고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요. 그래서 1월 달에 쉬고 2월 달부터 다시 이제 개업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딱 이제 겹쳐져서 그러면 조금 좀 쉬어보자, 좀 더 쉬어보자 해서 2월, 3월까지 쉼을 가지고 4월부터 다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상하셨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기다려주신 고객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긴 해요. 돈만 보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책만 팔아서는 책방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동네 책방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두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 책방지기들. 책방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건 반갑지만 수익 창출과 운영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의 독립책방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공간의 색깔이 분명한 거, 그리고 그런 색깔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책과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몰랐던 것들을 안내받을 수 있고 추천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들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취향이 다양해진 시대에 그 취향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독립책방이고, 그런 공간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그런 공간을 원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어쨌든 사실 이제 동네 책방을 아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1년 6개월을 같은 자리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도 들어오셔서 여기 뭐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책 대여점이냐, 혼책 파는 데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 지나가시다가 책방, 서점, 이렇게 작은 책방이 보이면 한 번이라도 들어오시면 그동안 큰 서점에 가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거를 한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책방을 운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책방을 오픈하면서부터 이걸로는 큰 돈 벌지 못할 거야, 내가 버틸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실 텐데요. 그런 책방의 공익적인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책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 공간은 정말 소중한 곳이야, 또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곳이 꼭 필요하지라고 하는 공동의 인식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이 좋고 사람이 좋아 시작한 책방. 더 많은 손님들과 같이 읽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책방은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이웃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소모임 공간에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수요일은 책방 독서 모임, 자기만의 방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 원래 이 책이 아까 발걸음님께는 말씀드렸지만 결혼 전에 저희 신랑 책장에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 한번 읽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흡입력 있고 되게 좋았고, 이 책을 맨 처음 읽을 때 스토리를 따라 읽고 인물에 집중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랑 같이 하고 나서는 잎사귀가 딱 황선민 선생님인 거예요. 계속해서 밖을 보는 거예요. 작가의 말 5페이지에 이제 개정판인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를 얻는 일은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오로지 나에게 달렸어요. 라고 해서 그 선생님의 서문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참여자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독서 모임의 룰은 실명과 나이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공통 분모로 평등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책은 매개일 뿐 참여자들은 속에 묻어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같이 해결하고 서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함께 책을 읽는 즐거움은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독서 모임을 하고자 책방을 연 것도 있어요. 함께 읽는다는 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독여주면서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공간을 아예 내가 만들어서 내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책을 기반으로 한 문화 사랑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 책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독자와 독자가 만나 단순하게 책 내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은 책을 깊고 넓게 보는 기회인데요. 나의 세계와 다른 사람의 세계가 만나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기쁨. 독서 모임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일단 책을 읽었는데 거기 안에서 궁금한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얘기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책을 볼 때 그냥 혼자 읽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하면 나누면 오히려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누고 나면은 다시 그 책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집이 아니고 일터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자기만의 공간은 끽해봤자 식탁에 앉아있는 그 의자? 그런데 이런 책방이 있으면 뭔가 나의 아지트? 잠깐 짬이 있을 때 편하게 와서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조용히 뭐 이렇게 책을 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 이렇게 책방지기랑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위로도 얻을 수 있고. 되게 편안한 곳. 책도 사실 성향이 맞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들 되게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주말에 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도 되게 환대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런 공간이 되게 잘 없어가지고 도서관에는 저 혼자는 갈 수 있지만 아이들 데리고 가면 항상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책방에 와서 되게 마음 편하게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끌벅적했던 오전 시간이 지난 후 책방에 잠시 여유가 찾아듭니다. 이때 그녀가 기다리던 택배 물건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현관에 놓인 택배를 집에 들어와서 딱 박스 뜯을 때 그 느낌 엄청 약간 언박싱이라고 해서 설레잖아요. 저도 엄청 설레거든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 손님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책, SNS에 공유하고 얼른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싶은 책. 그래서 도대체 뭐가 얼만큼 와 있을까? 제가 주문했어도 항상. 그래서 오늘은 그림책 택배가 왔어요. 많이 왔어요. 설레는 손길로 책을 정리하는 예은 씨. 아무리 예쁜 물건이라도 진열 방식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대형 서점은 책이 잘 팔리는 순서대로 진열합니다. 하지만 그 목록은 나의 관심사와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취향에 맞는 동네 책방에서 인생 책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책과 손님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그녀는 고민을 거듭합니다. 진열하다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갑자기 하다가도 또 더 좋은 방식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서 같은 책도 어디에다가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러다가 안 팔린 책이 있다면 제가 읽습니다. 어차피 제가 읽고 싶어서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책을 거의 위주로 놓거든요. 내가 주인이 사고 싶지 않은 책을 지금 인기가 많고 잘 팔린다고 해서 들여놓는다고 하면은 저는 작은 공간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 취향에 맞고 입맛에 맞고 지금 이 테마가 우리 책방 손님들한테 시적절한 테마다 싶어서 주문한 책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안 팔린 책이건 그렇고. 11시에서 5시. 짧은 운영 시간을 아쉬워하는 손님이 많지만 그녀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그중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들 하원 시간이 되자 마음이 급해진 예은 씨.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저쪽까지 가야 돼요. 네. 제 아이가 와서 책방을 손님한테 맡겨두고 저희 꼬마 책방지기를 데리러 하원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어요.
엄마가 되기 1분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아니요. 태양이 다 갔다 왔어? 선생님한테. 잠깐만. 안녕히 네. 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하나. 자,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커피를 2잔을 드릴까요? 1잔을 드릴까요? 2잔이요. 2잔이신 거죠? 예. 네. 태양아 잠깐만 나와주세요. 근데 마스크는 꼭 쓰고 있어. 알았지? 이거 여기다 가져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태양아. 여기 이거 아니 없어. 아니 안 돼. 6살 아들 태양이는 요즘 카페놀이에 푹 빠져 있는데요. 하나의 주방을 나눠 쓰느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정신없어. 태양아 엄마 좀 하자. 손님들 커피 좀 드리게요. 깜짝이야. 예. 태양이 가자. 우리 자 커피 배달하러 가볼까? 태양이 가자. 아니야?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무언가를 마시는 태양이. 장난꾸러기네요. 어제 저녁에 먹고 싶다 해서 사준 유자청을 한 통을. 네, 카페놀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엄마가 손님들 커피 타주는 걸 봐서.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티백 다 쓰고 이렇게 오늘의 카페놀이는 아주 진한 유자차입니다. 네, 아이고, 진하네요. 아니요, 그거는 육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손님들은 기꺼이 그녀를 위해 가게를 지켜주기도 하고 태양이의 장난도 받아줍니다. 이웃 간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나는 것이죠. 고마워요. 잘 읽고 또 와 놀러. 저기 아까 그 친구도 보고 하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게 봐줘서 감사해요. 네. 그 사이 개구쟁이 태양이는 가판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잠시도 한눈 팔 수 없게 만드는 녀석. 같이 웃고 맙니다. 하루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네. 네, 저 4시 이후에는 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쫓아다니느라고 지금. 네. 여기 보셨어요? 여기. 네. 제가 손수 만든 가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손님들이 더 좋대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맘 편히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볼 수 있는 약간 안심 장치? 네? 뭘요? 구해줄까? 너무 커. 카메라에다가 더. 아이와 씨름하는 사이 그녀의 남편이 책방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5월 그는 5년 동안 기록한 글을 책으로 엮어 출간했는데요. 오빠 책 이제 입고하면서 직접 그 현장에서 사인해달라고 했거든? 그거 가자. 그래가지고 오늘 택배가 왔는데. 뜯어요? 그치. 그거 직접 사인 받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읽어보시고 가서 오늘 이거 가져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차 막히기 전에 얼른 갑시다. 그럼 우리 태양이도 가야지. 가요? 가자. 강아지 가요. 앉자. 남편의 책 출간을 계기로 그녀는 1인 출판사 일도 시작했습니다. 책이 좋아 시작한 활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하는 것이죠. 아내도 작가, 남편도 작가인 부부는 첫 만남도 독서 모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도 책 이야기를 꺼내면 두 사람은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고요. 부부가 도착한 곳은 대전의 한 그림 책방인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돌고래 작가가 왔습니다. 퇴근하고 드디어.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예쁘고 화려한 그림책들로 가득한 책방. 동화마을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지인을 통해 그의 책을 접하고 만남을 기다려왔답니다. 이것만 보고도 진짜 너무 가슴이 찡하다고 그러면서 오늘도 사실 회사 일찍 끝나고 매주 이 시간 목요일 오후에 병원 상담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나서 병원 상담 일찍 끝나서 오늘은 그래도 올 수 있었어요. 평소에 야근도 많이 하는데 인터넷 서점이랑 대형 서점과의 차이인데요. 어쨌든 오프라인 서점의 감성을 이 책을 구매하시는 독자분에게 같이 선물하고자 이렇게 하나하나 손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출판사의 책들이 그래서 여기에 저희 돌고래 작가가 직접 이 책을 짧게 소개하는 글을 쓴 걸 제가 직접 손글씨로 적은 거 여기 입고했을 때 그래서 중증 불안 장애를 안고 살다가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낳은 뒤 불안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치료 중입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려고 출근길 10분 글쓰기로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이 책을 읽고 혼자가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하루를 살린 10분 글쓰기의 기록. 책 속에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돌고래 작가의 아픔과 극복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풍경. 그는 새로운 시각으로 본 짤막한 글을 아내에게 보내주었고 5년이란 시간은 책 한 권이 됐습니다. 재밌죠. 새로운 사람도 보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저를 모르지만 글로써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깊죠. 무엇보다 제가 여기 마지막에 써놨던 거 이제 읽고 혼자가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구처럼 이제 연대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니까 기분이 좋죠. 마음의 병을 앓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의 책은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 책방. 오늘은 돌고래 작가의 북토크가 있는 날입니다. 독자들의 거듭된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돌고래입니다. 예, 오늘 그 제목이 불안한 나를 위한 읽기와 쓰기인데요. 예, 지난번에 제가 첫 강의를 했었을 때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좀 그 주의를 싹 끌어모으기 위해서 좀 지루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발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자상한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밭수목원으로 갔다. 이유야 기억이 명확히 나지 않지만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적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공원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아내를 나무랐고 아들이 가장 아끼던 플라스틱 텀블러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아내와 아들은 혼비백산한 채 울며 불며 나에게서 도망치려 했고 나는 듣지 않은 채 아내와 아이를 따라잡아 멈춰 세우고 화가 났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위협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끔찍한 죄책감이 몰려와 죽고 싶었는지 아니면 현실을 잊고 싶었는지 그동안 때를 놓치고 먹지 못했던 항불안제를 끌어모았다. 탈탈 털어놓으니 40알 정도 되었다. 다 먹으면 정말 죽겠다 싶어 절반만 입안에 털어놓고 물을 마셨다. 그렇게 나는 주방에서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깨어나 보니 어느 병상에 사지가 묶여 있어 당황했다. 내가 왜 묶여 있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몰라 풀어달라고 소리를 쳐도 대답이 없었다. 아내에게 말했다. 집에 가고 싶다고. 간절히 집에 가고 싶다고. 묶여 있기 싫다고. 아내는 전공의를 불러왔다. 전공의는 정황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실제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진실을 말했다. 충동 조절 장애를 앓는 사람에게 입원 치료는 격리일 뿐이라고 솔직히 말해줬다. 그의 나이 40살에 앓고 있는 마음의 병.
누구보다 곁을 지키는 가족이 제일 힘들 텐데요. 하지만 그녀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음지에 있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양지로 나왔습니다. 그의 아픔을 보듬는 과정에서 그녀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와이프가 없었다면 저는 글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증 불안 장애랑 충동 조절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잖아요. 사실 병원을 가게 된 것도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병원을 가자고 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자각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나아질 수 있었고, 그리고 제 안에 쌓여져 있던 벽을 허물어서 이번 책도 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실 이번 책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시작한 글쓰기. 한 장씩 떼어내는 달력처럼 하루가 사라지는 것 같아 일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기록을 남긴 건데요. 유일한 독자, 아내의 칭찬과 응원은 그의 글쓰기에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하는 말을 무시하고 살면 자신처럼 탈이 날 수 있다는 걸. 당신들이 겪는 고통과 번뇌가 혼자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글 하나하나가 다 시 같고요. 너무 깊고 여운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정말 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게 되게 재밌게 읽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매일 저의 감정과 일상을 기록은 하지만 그것을 꺼내놓는 게 두려워서 저도 블로그도 다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글을 보고 어쩌면 내가 가졌던 이 삶의 고통과 경험들이 누구에겐가 힘이 될 수도 있겠다 하고 그 비공개 글을 조금씩 공개를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 이야기, 내어놓고 싶지 않은 치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신 있는 용기는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혜영이 아빠 손 잡아. 가자 우리 애기. 혜영아, 우리 봄에 오고 오랜만에 온다, 그치? 거기 있어봐. 내가 줄을 찍어줄게. 자, 보자. 맨날 이렇게 찍으면 아무도 절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엄마는 셀까? 저기 저 둘 중에 저한테 사진 찍어줄까? 한번 서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와, 아들 엄청 시원해. 우와. 자, 땀 말리고. 온전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요일. 가까운 공산성을 찾았는데요. 매주 토요일까지 책방에 묶여 있는 데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여행을 마음껏 갈 수 없는 요즘. 잠깐의 나들이도 가족에게는 힐링입니다. 아빠 괜찮아? 우와, 태양아 이거 봐. 금강이다. 오, 시원해. 조심해. 우와. 어디까지 할 거야? 꺾이는 데까지? 잠깐만. 준비 시작해야 돼. 저기 여기 손, 발. 부정 출발이야. 잘해. 시작!
진짜 빠르다. 아이고. 따라잡으려면 하는데. 저기 하얀 선까지. 우와, 태양이 1등, 엄마 2등. 아빠 꼴찌. 매 계절마다 오는 익숙한 공산성인데 오늘 또 날씨도 비가 온 다음에 맑게 개어서 공기도 깨끗하고 풀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원래 푸르던 공산성이 더더욱 푸르르고 그래서 날씨와 계절이 변해서 또 새로운 공간으로 저희한테 보이는 거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풍족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약간 양보를 한 거죠. 근데 일상을 여행을 하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평범한 대상들을 주변 특별하게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미래를 위해 오늘을 양보하는 게 좀 덜하죠. 순간순간 지금 내가 땅을 디디고 이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이곳 이 순간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공산성에 이어 공주 시내로 걸음을 돌립니다. 여행 갈 때마다 부부가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오랜만이네요. 한 3주? 3주만. 이번엔 주말에 왔어요. 음. 지난번엔 목요일에 왔는데 물 많다. 그러니까 낮에 오니까 또 다르네. 여기서도 물고기 잡을 수 있겠다. 그치. 물이 맑아서. 야, 여기는 태양아. 그 사이로 들어가 볼까? 책방이다. 건물 뒤편 좁은 철제 계단을 오르면 책방이 나타나는데요. 가자. 인사. 안녕하세요. 태양이 인사. 잘했어요. 오빠 여기 있다. 책방지기답게 어떤 책이 진열돼 있는지 한 바퀴 둘러보는데요. 요새는 동네 책방이 전국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여행지에는 그 책방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곳 들러서 그 여행의 추억 기념품으로 책 한 권, 현장에서 고른 책 한 권을 사오곤 하고요. 그런 여행에서 사온 책들이 책장 한켠에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 그럼 그 책을 펼쳐볼 때마다 그 책방에 대한, 그 여행에 대한 추억도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고릅니다. 만약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책을 싫어했다면 책방 나들이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겠죠. 부부에게 같은 취미가 있는 건 분명 축복입니다. 아들 여기. 책 읽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태양이 이런 풍경은 꽤 익숙합니다. 공산성에서 산책 한창 해가지고 좀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찍는 중간에 가는 쉼터이기도 하고 이제 하도 책방 여행을 다녀서 알아서 책들 다 골라서 알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도 너무 편해요. 책방 일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누리는 달콤한 휴식. 멋지다. 그런데 여행을 와서도 책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책방지기 예은 씨는 오늘도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이라도 들어온 걸까요? 어느 출판사에서 이제 직접 번역해서 나온 책들 번역서들의 원서를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개인 소장하셨던 것들을 전시회로 만들어서 지금 서울에서부터 원서전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속초로 갔다가 이번에는 대전인 저희 책방을 선정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은 번역서를 읽었을 때 그 전에 정말 처음 시작된 그 원서를 한번 실물로 본다는 게 되게 드문 일이고 좋은 경험이거든요. 출판사와 동네 책방이 함께 여는 원서전. 해외 서적과 국내 출간 서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책방을 만들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책을 읽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 마음 따뜻한 이웃을 알게 된다는 게 굉장한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아직은 살만하구나, 세상이. 되게 안 좋은 이야기도,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살기 팍팍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이 작은 커뮤니티로만 봤을 때는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희망을 배우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이 작은 책방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네. 책이 좋아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이웃을 만나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아들을 둔 엄마로 이웃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숨겨온 아픔을 드러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가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어깨를 토닥입니다. 동네 책방, 그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So today I wrote a song for you, 'cause a day can get so long, and I know it's hard to make it through when you say there's something wrong. So I'm trying to put it right,